그제 저녁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었던 전과 16범의 30대 성범죄자가 오늘 아침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플러스에서는 이 전자발찌의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7살 노모 씨의 위치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노 씨가 공중 화장실에 추적 장치를 버린 겁니다. 보호 관찰관이 출동해 노 씨를 찾아 경고한 뒤 다시 추적 장치를 소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하루 4번이나 추적 장치를 버리고 활보했습니다. 또 사우나에 가면서 추적 장치를 빼놓아 9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부 만취한 상태에서 어디다 주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지를 의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결국 노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휴대명령을 받은 후 12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본인의 신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 장치가 서로 분리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장치가 5m 이상 떨어지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가 중앙관제센터 좌표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붉은색 경보가 표시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감시망에서 달아날 수 있는 전자발찌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전자발찌를 취재한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이 전자발찌를 무용질로 지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워 보이는데요. 네. 먼저 12번이나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간 그 사건부터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57살 노모 씨는 지난해 8월에 준강제추행죄로 수원지법에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간 12차례에 걸쳐서 추적 장치를 버리거나 충전을 제대로 안 해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노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영등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추적 장치를 이렇게 버려둔 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인근의 담당 보호 관찰관이 샅샅이 수색을 했고 노 씨를 겨우 찾아서 주의를 줬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노 씨가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이나 추적 장치를 버린 겁니다. 예. 이 위치 추적 장치는 발목에 부착된 발찌의 신호를 받아서 중앙관제센터의 부착자의 위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기기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질 경우 위치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악용을 한 겁니다. 예. 네, 뭐 이 성범죄자가 하루에 4번씩이나 이렇게 위치 추적 장치를 버렸다는 건 그만큼 이게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네. 보여주는 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강원도 원주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엄모 씨가 이 추적 장치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를 했는데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엄 씨는 추적 장치를 버리면 자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추적 장치를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전자발찌 자체를 아예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네, 겁니다. 네. 이어서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죠. 엊그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서 31살 정모 씨가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났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도 함께 떼어내버렸습니다. 범죄로도 이어집니다. 48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전자발찌의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나간 뒤 식당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추적 장치를 떼어내거나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215건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에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잇따르자 미국의 일부 주처럼 전자발찌와 추적장치가 결합된 일체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일체형 전자장치 도입성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비명소리 또 격투음 등을 감지하는 전자장치라고 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하면은 빠르면은 14년이죠. 15년 말쯤 돼서 지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좀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어기면 큰 처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급속도로 무력화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자, 이 기자, 그제 저녁에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난 정모 씨 네. 붙잡혔어요? 예, 이제 경찰은 그 정 씨가 특수강간 등을 포함해서 전과가 16범이라서 예. 재범이 우려된다면서 이제 수사력을 좀 집중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6시에 이제 그 모텔에 있는 그 정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끊어낸 것도 사실 끊어낸 것이지만 특히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그 시행 이후로 추적 장치를 이제 떼어내거나 제대로 충전을 하지 않아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 예방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전자발찌 문제가 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뭐 뾰족한 대책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현재로서는 좀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크기를 소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더해서 이제 GPS 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GPS의 기능까지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비명 소리와 격투음 이런 그 이제 소리를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그 부착 대상자가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이 보호 관찰관을 바로 이제 보내는 형태의 그런 지능형 전자발찌도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입까지 되려면 한 2년 정도 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자발찌의 재질의 강도를 높여서 가위나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잘라서 끊어지지 않게 그 발찌 안에 그 철심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두께를 조금 더 이제 두껍게 하는 그런 네. 방안도 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대안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안 중에 하나가 이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성범죄자에게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관련 법을 좀 따져보면 이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를 이제 상습적으로 버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데요. 네. 대략 한 70%가량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제 최하가 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나 뭐 1년 이하는 없는 건데요, 1년 이상의 그 형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관찰 그 보호 관찰관의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좀 이야기가 되는데요.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1,8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보호 관찰관 수는 한 2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전자장치만 부착해 놓는다고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저절로 재범 먹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이 밀착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보호관찰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이제 오는 6월부터 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성범죄자 그리고 이제 뭐 살인범죄자 등에서 네. 강도범죄자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발찌를 차는 그 범죄자가 좀 많아질 텐데 네. 이 전자발찌 문제점을 좀 서둘러 보완을 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이 기자 말한 것처럼 하루빨리 좀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전자발찌를 취재한 이지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